(2024년 5월 2일) 이정훈입니다. 드디어 야당의 살라미 전술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바 있는데 야당은 살라미 전술을 펼칩니다. 해병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가 됐죠. 그런데 해병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 168명의 야당 의원이 나와서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특검 구성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 4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을 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빼죠. 그러면은 여러 개 정당이 있는데 그 중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즉 원내대표가 있는 그런 당에게만 특검 추천을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 교섭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만 대통령이 서면으로 특검 추천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의 특검을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이 가동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둘 중에 하나 자기네가 고른 사람 중에 되니까 자기네가 특검을 임명하는 게 되는 거죠. 대통령은 아바타. 이걸 피하려면 대통령이 이 특검을 거부하면 돼요. 거부하면 정치적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20일 동안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60일 내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변호사라든지 또는 검사들을 수사요원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60일 동안 수사를 하고 누구를 기소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더 수사를 연장할 수 있고요. 이 수사 대상은 이 법에서 한정이 딱 적어놨는데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네. 대통령실, 외교부. 외교부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가 갔다가 돌아왔죠. 왜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느냐, 도피시킨 거 아니냐, 그걸 따지기 위한 거고 등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데,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합의했던 거는 이태원 특별법인 게 확실하죠. 대통령이 뭐 이러이러한 건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그건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양 영수끼리 한 거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건들은 아마 이렇게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거 보게 되면 영수회담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아마 큰 원칙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대통령은 동의했겠죠. 근데 여야 합의 없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주, 야당 독재죠. 의회 독주, 폭주라면서 뭐 표결하면 하나마나 무조건 통과니까,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래서 퇴장함으로 해서 그냥 통과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국회의장이 좀 조정을 하면 되죠. 서로 양당이 의견이 다르면은 국회의장이 서로 좀 논의해봐라, 수기해봐라,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본회의에 올려갖고 통과시켜버렸으니 뭐 국회의장을 비난은 향하지만 그것 또한 뭐 국회의장의 권한이니까 막을 도리는 없는 거죠. 그 외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거는 이제 여당 의원들은 참석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것들도 그냥 이제 밀어붙이는 모양이 됩니다.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별거 아닙니다. 그 스페인 말인가, 이게 이탈리아 말인가,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어인가, 하여간 라틴 쪽입니다. 이 고깃덩어리 하나 있으면 고깃덩어리 하나 베어 먹고 하는 겁니다. 뭐 배고파 그러면 요만큼 띄워주고, 너 공부 좀 해 하고 요만큼 띄워주고, 이렇게 자꾸 띄워주다 보면 나중에 다 뺏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호랑이가 그러죠. 그래서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떡도 다 뺏기고 결국은 할머니도 잡아먹히고. 떡 하나 전술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동의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받아내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거는 다수로 쟁취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로 만드는 거죠. 이 개양이 호구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호구로 만드는 거죠. 뭐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가 안 돼도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끝이고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돌려보내면 또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점점 하야로 몰리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걸 기대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진짜 정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한다고 합의도 쉽지 않지만 그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에는 후훅, 중국에서 나오는 말인데 얼굴이 시커멓고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후훅, 철면피처럼 이 감정이 바로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뻔뻔해야 되죠. 이재명 아주 뻔뻔하잖아요. 언제는 다 죽어간다고 단식하더니만은 또 다 살아갖고 저러고 언제는 여기 찔렸다고 쇼를 하더니만 아주 그냥 쌩쌩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후훅이죠. 뻔뻔함이죠. 그럼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해야 돼요. 사람도 거느릴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얼굴이 두껍고 시커매져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걸 갖춰야만 정치라는 게 항상 좋은 선한 의지로만 할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적을 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색이 시작됐죠.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야당 의원 누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들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는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어붙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로 야당에 대한 문제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을 수는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도 공정성에 가도록 압박을 넣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국회에서는 지지만은 어떤 사법적인 면에서는 이겨보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서로 협상을 하게 되면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합의 안 되는 건 서로 힘으로 또 밀어붙였다가 힘이 한쪽이 기울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문제 있는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법대로 그 법대로는 이화영과 이재명도 조국도 항하겠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 특별법 특검이 밀어붙이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누가 더 우세를 점하는지 드러날 겁니다. 이 살라미 전술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총력전입니다. 살라미 전술은 본격적으로 뺏기 전에, 즉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기 전에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전쟁이죠. 여기서 지면은 본 게임도 바로 져버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특별법 특검의 세상 충돌이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정치 게임이 들어간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한 만큼 이 정치에서 밀리면은 윤석열 정부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충분히 영리하다면은 거꾸로 살라미 전술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밀어붙일 걸 예상했을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합의는 안 해주지만 그러면서 이제 반전을 노리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반전의 카드가 뭐겠냐? 문제 있는 야당 의원 수색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저는 훨씬 더 강력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임기가 초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 국회 간선으로는 당신은 간선으로 대통령 뽑을 때니까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되는 걸 알고는 국민 직선으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게 국회 당시에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권이 있었는데 국회가 그걸 아주 만방으로 부결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를 체포한 다음 간첩 공산주의자 혐의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개헌안을 국회에 내니까 압도적으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2대 국회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미국과
대단한 싸움을 하죠. 미국이 6.25 전쟁 정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미국을 상대로 정전하지 말고 북진 통일해서 북진 해서 통일하자고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정전 직전에 방공포로 석방 세계를 놀라게 하죠. 들었다 놨다 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없애려고 하다가 너무 한국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대통령 요구사 정전을 하려면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주고 그 다음에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한다. 그거를 약속해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아주 후훅 뻔뻔 그리고 치열하게 해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보일 때가 왔습니다. 제가 영수회담 앞두고 윤석열은 결심해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범죄자로 보고 상대 안 했던 이재명을 만나야 되는 시점이 왔으니 이제는 그리고 그 만남 자체가 모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수회담 후에 민주당은 마이웨이 그대로 가고 점점 살라미 전술을 당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결심을 하고 액션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국내 정치에서 진 사람이 국제 정치에서 북한한테 중국한테 이긴다? 난센스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진 것도 상당 부분은 윤 정부의 실패죠. 엑스포 실패, 경기 부양 실패. 크게 결심을 하고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야당 독재를 막을 액션. 이젠 계획 짜는 게 시간도 없어요. 액션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